언스크립트 파트 3 새로운 선택 각본에서 탈출한 삶. 각본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생에서는 무엇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은 당신이 당신만의 비전을 다듬어 가려고 할 때 그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각본에서 탈출한 삶. 열받으라. 각본 탈출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이다. 각본 탈출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케치를 해보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비전으로 다듬어내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다. 그리고 내가 단 한 가지 색으로 각본 탈출이라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 그 색의 이름은 열받으라가 될 것이다. 그렇다. 열받고 환골 탈퇴하라. 나는 열받고 정신 차려 환골 탈퇴해서 얻는 5가지 자유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첫째, 일로부터의 자유. 나는 각본 탈출 계획을 다수의 사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집행했고, 그런 까닭에 나는 일주일 내내 단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나는 빌 게이츠나 기타 어떤 억만장자 못지않게 시간 부자다. 두 번째, 결핍과 경제적 곤궁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집 차고에는 할부금을 내야 할 자동차가 한 대도 없다. 나는 리스나 융자가 필요 없다. 갚아나갈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가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셋째, 가장 현실의 영향으로부터의 자유. 나는 소비주의 속임수에 놀아나면서 내 자유를 날려보내지 않았다. 나는 최신 아이폰에 매료되어 산지 1년밖에 안 된 스마트폰을 교체하지 않았다. 나의 가장 현실에 대한 면역력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사소한 일에 정신이 팔리지 않는 능력이다. 내 인생은 너무 짧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해서 각본화된 좀비놀이에 신경 쓰지 않는다. 넷째, 헛된 희망과 예속으로부터의 자유. 각본 탈출은 재무 계획이라는 헛된 희망과 예속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 각본화된 운영체계 안에서 은퇴 계획의 신성한 삼위일체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3가지 시장, 취업시장, 주식시장, 주택시장에 묶여 있다. 각본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 이 3가지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주식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주택값이 오르던 내리던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각본 탈출은 통제 불능의 제한적 레버리지와 통제 가능한 무한한 레버리지의 차이에 있다. 여기서 통제 불능의 제한적 레버리지는 취업, 주식, 주택시장에 수십 년째 의존하면서 신께 기도하기. 통제 가능한 무한한 레버리지는 내가 만들고 통제하는 비즈니스 시스템에 투자하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5번째 자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각본 탈출을 통한 마지막 자유는 평범과 일상이라는 사형 선고로부터 사면을 받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일상으로부터의 자유는 당신을 측정하는 각본화된 표준들, 즉 당신의 자동차, 직업, 학위, 집, 소셜미디어 포스팅, 심지어는 당신의 외모 등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킨다. 나는 거의 포스팅을 하지 않는다. 건강한 식단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사진도 없다. 나는 조작되는 소셜미디어보다는 진짜 내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나의 관심은 진짜 나의 모습이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당신이 평범함으로부터 노연하게 될 때 사회적 규범은 당신에게 어떻게 옷을 입고 꾸미라고 주문할 수 없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스타일이 있다. 내게는 넥타이가 없다. 왜 내가 싫어하는 것에 돈을 낭비해야 하는가? 나는 편한 옷이 좋다. 각본 탈출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입고, 사고, 살고, 추구하라. 그것은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당신이 과연 그 출발선상에 설 수 있을까? 한번 그 답을 알아보자. 이어지는 대오각성, 열받고 정신 차려라. 1999년 매트릭스가 개봉한 이래 지금까지 빨간 알약은 많은 것을 상징하게 되었다.
변화, 각성, 지식, 자유, 그리고 일상에서 벗어난 고통스러운 여정. 전설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짐론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두 가지 중 하나의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즉, 수양의 고통 혹은 회한의 고통.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시점에 우리는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나를 대우각성시킨 사건은 20여 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 흔적은 영원히 내 마음에 남아있다. 나는 26살이었고 대학 졸업 후 4년이 흘러 있었으며 시카고에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12시간 동안 수백 마일을 교통정체를 뚫고 달리고 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일해야 했다. 밤이 되면서 꾸준히 내리던 눈이 앞을 볼 수 없는 눈보라로 바뀌었다. 마지막 고객을 집에 모셔다 드린 뒤 돌아가려 했지만 눈보라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좌절 속에서 나는 리무진을 길가에 주차시켰다. 으스스한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마주했다. 부끄러웠고 불안했고 절망적이었다. 나는 차 안에 멍하니 앉아서 심술맞은 와이퍼들이 규칙적으로 내는 소리를 들으며 고백했다. 나의 인생은 탈선한 기차이고 나는 거울 속의 패배자에게 신물이 났다고. 나는 새벽 4시에 울리는 알람시계에 욕을 퍼붓는 일도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고. 술 취한 청년들과 버릇없는 양아치들과 심드렁한 기업 중역들에게 운전수 노릇을 해주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 추운 겨울 날씨와 습한 여름 날씨를 견디면서 교통체증 속에서 내 인상이 좀먹어 들어가는 것을 보는 일이 이제 진력이 난다고. 그리고 그때 나는 내 인생을 끝내겠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무언가가 변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 무언가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과 재무적 자유와 성공에 관심이 있지만 결코 실행의 첫 걸음을 떼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아직 덜 아프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는 동안 대우각성처럼 보이는 순간을 여러 번 만났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대우각성이 아니었다. 가짜 대우각성은 일시적이어서 몇 시간이나 며칠밖에 그 효력이 지속되지 않는다. 가짜 대우각성과 진짜 대우각성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가짜 대우각성에는 4가지 위협이 연루되고 그 중 하나가 당신을 다시 그 각본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진짜 대우각성에는 그런 위협이 없다. 그럼 가짜 대우각성에 따르는 4가지 위협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 위협, 평범의 안락함. 진짜 대우각성은 평범의 안락함을 떨쳐내 버린다. 평범의 안락함을 보장하는 정도의 월급을 주는 그냥저냥 괜찮은 일자리를 주면 보통 사람들은 영원히 그 일자리를 고수할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오늘날에도 널리 수용되고 있는 주 5일 40시간 근무는 예속을 위한 각본화된 도구로 당신이 근무하고 근근히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주말만큼은 잠시 여유를 허락함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킨다. 멋진 차,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들어오는 보수, 주말에 미식축구 게임을 관전하는 그 재미. 결국 빨간 알약은 입안에서 뱅뱅 돌기만 하고 삼켜지지 않는다. 두 번째 위협, 자존심과 자아의 보호. 진정한 대우각성은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대학에서 2개의 경영 관련 학위를 취득했고 과수석에 가까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런 학업 성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기업가적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의지가 있었다. 거기에는 접시 닦기, 택시 운전, 바닥 청소, 햄버거 판매도 포함되었다. 나의 꿈은 나의 자존심과 자아보다 더 강력했다. 당신이 너무 잘난 나머지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 친구들이나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렵다면 당신은 아마도 기업가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세 번째 위협,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 당신은 깊이 빠져 있는가? 깊이 빠져 있다는 말은 각본화된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는 표현이다. 나는 이 말을 책임과 빚과 소비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 그 각본으로부터의 단절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한다. 그들은 무거운 짐에 억눌려 마비 상태에 있고 진정한 대우각성 사건만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진정한 대우각성 사건은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고 변화를 강요한다. 가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냉엄한 사실은 책임질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각본의 소나기가 더 강하게 당신을 움켜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책임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인데 인생에서 책임질 일들을 즉흥적으로 쌓아가면 비용에 대한 필요도 함께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 각본은 당신의 소비를 사랑할 것이다. 네 번째 위협, 두려움. 진정한 대우각성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떠나지 못하는지 당신은 추측도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지배꾼을 휘두르는 것은 두려움이다. 다짐과 실행으로 가는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 두려움의 종류가 무엇이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최악의 일이 벌어질 때 당신의 세상이 종말을 구할 것인가? 그 일이 생명을 위협할 것인가? 아니면 시력을 잃거나 한쪽 다리라도 잃게 될 것인가? 당신은 살아남을 것이다. 공포의 저변에는 결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 깔려 있다. 자, 이제 잠든 꿈을 깨워라. 나의 잠들었던 꿈은 억센 바람이 부는 어느 쌀쌀한 날에 깨어났다. 나는 12번 국도의 갓길에서 발이 묶여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다. 어쩌면 자살에 대해 생각을 했거나 더 내려갈 곳 없는 심연의 바닥을 치는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 같다. 비록 내가 몇 년에 걸쳐 기업가 정신에 대해 공부했지만 나는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대우각성을 한 것이다. 관심과 열망의 단계를 넘어서 나는 다짐과 열정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두려움에 쓸려나갔다. 그리고 평범의 안락함이 더 이상 안락하게 느껴지지 않고 고통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대우각성이 내 눈을 뜨게 했고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태어났음을 보게 되었다. 그날 나는 내 삶에 책임을 지기로 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은 나에게 꿈을 판다라며 비난했는데 꿈을 판다는 말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꿈은 과정이다. 실패와 시도와 실현. 꿈을 쫓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패와 시도와 실현을 통해 우리는 자기 성장, 자기 인식, 자기 발견을 이룩한다. 꿈을 판다는 것은 당신의 꿈을 깨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꿈이 살아나면 당신이 살아난다. 자, 이제 결과를 바꿔놓을 변화를 실행하러 가자. 이어지는 파트 4에서는 각본에서 탈출한 기업가적 기본 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